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쉬셔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내일장 공략주 변동성 종목부터 빠르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잡아드릴 때 여러분들이 프로필 화면 좀 보고 계세요. 윤정도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 당연히 플러스지. 안 그래요? 제가 올려드린 시황 이제 조금 이따 또 보세요. 당연히 플러스지. 윤정도 학생제 TV 나가가지고 얘기한 시황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오늘 케이블 TV 장중부터 장 끝나고 야간까지 해서 응? 내일 시장 끝내줄 겁니다. 좋을 겁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라고 한 사람은 윤정도 하나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화 자체, 그러니까 엔화 자체를 떠나서 일본의 장기 금리 자체, 그러니까 장기 채권 금리 자체를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재로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윤정도 하나예요. 왜? 시장이 빠졌으니까 무조건 다 악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주린열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시간 시장은 플러스입니다. 러셀 2000은 중소형주 기준에서 러셀 2000은 0.94, 나스닥 종합지수 0.22, S&P 500 지수 0.28, 다우 지수 0.36. 다우 업종 대표주 30개를 주가 평균 방식으로 설정해 놓은 다우 지수가 요즘에 가장 최강세예요.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하반기 기준에 고가를 계속 뚫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긴축 때문에 기술주가 힘들어요. 긴축 때문에 거품 빠져요. 프리미엄 빠져요. 아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긴축 때문에 경기가 문제가 돼서 그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라면 다우지수 자체도 무너져야 됩니다. 30개 업종 자체가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다 떠나서 일본의 정책 내용이 긴축의 내용이 악재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악재면 지금 지수는 폭락을 하라는 게 아니라 플러스 반전이 되면 안 되죠. 플러스 반전이 됐다라는 거는 일본의 내용 다 알고 있잖아. 일본이 2.6까지 받았어. 다 알고 있는데 플러스라는 건 뭐예요? 아, 그거 악자 아니에요? 라는 거죠.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또 시장이 마이너스야. A 양치기 소년 윤정도, A 못돼 먹은 윤정도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슴을 두들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네. 윤정도 말 그대로네. 야, 악재였으면은 계속 빠지고 있던가 돌리더라도 약세로 유지하고 있었지 어떻게 플러스가 나와? 아, 그러면 일본의 문제는 일단 악재는 아니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그게 옳지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제발 좀 현실성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 일본 쪽에 나온 내용은 오히려 호재성 내용이다. 어?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윤정도는 많이 보았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 종목을 다 잡아드릴 텐데 어제처럼 어제 변동성 종목 잡아드리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뭘 어떻게 돼? 제주은행 상한가 같이 거기다 하이드름 뭐 이름도 잘 몰라 솔직히 이 정도도 하이드로 리튬? 그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긴 추가 19% 폭등 나왔지 상한가 간 다음에 어반 리튬 추가 15% 폭등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수익 범위를 윤정도와 함께라면 싹 다 잡아가는 거야. 날로 먹는 거야 여러분들은. 근데 오늘의 기준은 지금 바로 이제 기준점들을 올려드리겠지만 그 종목군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또 잡아내는지 해서 올려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전에 올려드렸던 대형주 기준에 내일장 공략 꼭 보셔야 됩니다. 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은 먼저 선침해 하셔서 포트 비중을 채우시고 그러고 나서 변동성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절대 안 된다. 같이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도 지금 이제 종목 찾을 건데 글들 올려드리고 종목 찾을 건데 꼭 제주은행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잡아내자고요. 그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대형주,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에서부터 기준을 잡고 대처하자. 자, 보겠습니다. 전일의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20일 심야 시간에 이미 종목을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과 교육을 해서 이렇게 이 기준에 이런 종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고, 대형주, 그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께 새벽 00시 20분에 금양 한국항공 빼고 꽉 채워져 있어요. 잘하셨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꽉 채워져 있으셔야 돼요. 이 위에 종목들이. 예? 이 위에 종목군들이. 그래야 지수 돌릴 때 여러분들 계산 시뻘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00시 20분에 올려드린 휴마시스, 미래나노텍, 제주은행, 포스코엠텍, 공구음원, 여기서 공구음원하고 제주은행 폭등이 나왔고, 얘는 이제 꼬리 달려서 지금 차익 실현했으면 되는 거고, 얘는 상한가 안착이고, 나머지는 뭐 미끄러지지 않았냐, 갭상승에, 휴마시스는 내일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가 이제 수반됐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거래가 유지됐느냐, 또 한 가지는요, 그래서 플러스로 양봉으로 유지됐느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 또 위에서 잘못 잡았어요. 그럼 손절도 단행하셔야죠. 변동성 종목. 변동성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나마도 어떻게 해요? 대형주의 기준에 펀드멘탈 다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시장의 조정 때문에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기는. 응? 이겨내는 거지. 뭘 어떻게 이겨내는데 잘 농담해라. 대형주에서는요,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손실이 나더라도. 근데 이런 종목, 지금 올려드린 이 종목군들은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힘겹지, 큰일 나지,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요, 자, 종목을 하나하나 설정해서 들여다봅시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미국장이 지금 뭐 잠깐 움직임이 나왔다고 해서 흥분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종목별로 하나씩 볼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또 틀려집니다. 지금 미국장은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도 까부는 거 봐줘. 이 좋은 장에 말이야. 왜 그렇게들 힘들어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시간 내에서 하이드로 리튬이 일단은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내일장에 시장이 강세를 떼서 대형주의 위주의 흐름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시죠. 아쉬운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 그렇게 해서 하이드로 리튬의 기준을 이렇게 이제 제가 올려서 기준점을 잡아드릴게요. 방송에서 다 교육은 해드렸습니다만 한번 쭉 넣어보자고요. 하이드로 리튬, 이거는 이제 변동성 종목에도 넣어야 되나? 한번 봅시다. 한번 보시죠. 보시고 나서 이제 또 기준을 잡죠. 이쪽에다 올려놓을게요.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이드로 리튬이 시간에서 20만 주, 21만 주가 올해 터졌는데, 우리는 850만 주 곱하기 80%. 그게 이제 기준입니다. 그 교육 내용은 채팅방에 또 신청을 하세요. 그럼 88에 64인데 더 되죠. 700만 주 기준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격적으로 보려고 해서 600만 주를 설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장의 강세 전환 당연히 700만 주지. 야, 세상에 이 정도만큼 시황 잘 보는 친구 있으면 나오라 그래. 야, 이건 진짜 초대박이다. 그죠? 한국항공우주는 이미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해드렸고, 포스코 엠텍도 이제 하이드로 리튬 때문에 변동성이 같이 이제 확장이 된 부분이 있죠. 금양도 일단은 전체 대형주에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어반 리튬, 잠깐만요. 그리고 이 시가총액을 좀 적어 놓을게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이제 또 설정을 잡을 수 있으니까 58 순서를 이제 시가총액 규모 순서대로 제가 좀 해놓거든요. 5829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 이제 금양 빼고 이제 어반 리튬이나 이런 쪽 같이 넣어놓을게요. 근데 장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개장초부터 우리는 어떤 거부터 기준을 잡아나요? 대형주 위주에서부터 기준을 잡아놓습니다. 얘가 거래량이 이제 700만 주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7, 8에 56, 600만 주, 700만 주를 잡아드렸네 방송에서.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얘도 70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보수적으로. 그렇게 해서 4만 주, 7만, 3, 7, 21, 700만 주. 어반 리튬은 거래가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4,523억이라고 설정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의 경우에도 일단 거래가 1,500만 주 터져야 돼. 전일 그 설정해드린 거래가 설정이 돼야 되고, 얘는 3천억 원대 시가총액일 것 같은데요. 그죠? 3,477억. 저는 항상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거를 종목 올려놓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나노텍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래나노텍의 거래량도 터져야 돼요. 4,822억인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터져준다라고 한다면 최소 600만 주 이상, 700만 주로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600만 주만 터져도 되는데 미래나노텍 4,822억. 미래나노텍 4,82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700만 주. 다 이렇게 되면 다 700만 주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리튬 관련 종목 군들의 설정 범위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럼 뭐 미국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초강세로 마감을 할 거예요, 아마. 제 기준이에요. 윤정도 기준이야. 왜? 불확실성이 없잖아. 이제는 FOMC도 끝났지, 뭐 CPI 뭐 PPI 다 나왔지, 걔네들이 문제될 거 단 한 개도 없다고 미리 말씀드려 왔었지. 그럼 시간에서 강세를 띈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왜 미리 체크를 하냐면 장 끝나고 이슈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뭐 장의 이슈를 연달아서 연결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거래대금이 실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잡은 거고, 그리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 하나를 더 기준을 잡아 드릴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전거래일의 프로그램 그 수급 상위 종목군도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4,417억, 4,417억. 그렇게 해서 얼마로 잡아드렸어요? 2천만 주 잡아드렸죠. 추가 폭등이 나오려면 2천만 주가 터져줘야 된다.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순매수 전일 기준에서요. 전일 기준에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좀 눈에 띄는 거는 카카오뱅크도 위에 들어 올려놨고, 뭐가 있을까요? 변동성 종목으로 따져준다면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좀 제한적이네요. 케어젠. 그럼 거래대금 상위로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다 감소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꽝 하고 미끄러졌어요. 근데 이번은 기준거래량 한번 잡아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장중에 변동성 나오면 들여다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주력주 스윙 종목도 뺍니다. 그리고 굳이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위치에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내일, 우린 2차 전지의 전체적인 기준을 내일 들여다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 대형주 기준에서. 그 다음에 푸른저축은행이 어차피 변동성 종목이니까 시가총액은 2천억 3천억은 넘겨야 되는데, 3천억은 넘겨야 되는데 변동성 일단 적어놓고 빼면 되니까요. 2천억짜리를 참 넣을 수는 없는데 적어놓고 뺍시다. 저축은행 이렇게 해서 기준거래량 부분은 푸른저축은행은 얼마가 터져야 될까요? 700만 주 정도 터져줘야죠. 700만 주. 그죠? 700만 주 터지면은 거래대금 1,000억은 넘깁니다.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2,217억 원. 조금 이따 한번 설정을 다시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 2,690억 첫 번째 변동이 터졌는데, 얘도 글쎄요, 얘도 뺄 거예요. 2,690억
5종목만 압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일단 뺍시다. 그래도 3천억으로 봅시다. 처음부터 늘 필요도 없이 윤정도 사람인지라 저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가 올라가면 캡처해가지고 뭐 새벽에 교육해드렸지 이런 유혹에 빠져넘어갈 수 있어. 그거 하지 맙시다. 내일장은 뭐 플러스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인데 1,500억 빼고요. 위더스작 우린 그래서 이런 거 안 본다는 거고 피플바이오도 안 봐. 그리고 미스터블루도 착시 현상이죠.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의 흐름. 그 다음에 케이카가 전일도 설정을 해서 말씀드렸어. 오늘 또 그래. 근데 이게 물량이 만만치가 않아. 그럼 이 물량을 떠하는 누군가는 한 번쯤은 만져야 되는데 순수하게 개인들만 다 저것을 떠안았다. 그것도 일단 어찌됐건 케이카 기준을 전 거래일에도 한번 잡아드렸었는데 한번 올려놓죠. 케이카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 케이카 설정 범위를 넣는다. 다만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얼마요? 이렇게 되면 케이카가 저 꼬리를 감싸 안으려면 1,000만 주의 흐름을 잡아줘야 됩니다. 누구의 기준이야? 윤정도의 기준이에요. 요거를 배우시려면 이거를 배우고 싶다. 종목도 설정하고 싶고 기준 거래량도 배우고 싶다 하시면 우리 정회원님들은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오시면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22년도 VOD는 25강 25강이니까 25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자 실전 솔루션 18강, 19강, 20강 뭐 이렇게 해서 8강자가 있잖아요. 이게 한 8시간 돼요. 깔끔해. 제목 갖고 장난 안 쳐. 깔끔하게 거래량 완전 정보, 거래대금 실전 필살기 이렇게 깔끔합니다. 여기에 종목 설정 방법까지 나옵니다. 이게 8시간이죠. 그럼 오른쪽에 또 보시면 교육 VOD 있잖아요. 이게 9시간짜리 세 파트예요. 지금도 티몬이나 이런 데서 팔고 있어요. 쿠팡 이런 데서 110만 원 정가에. 여기도 보시면 종목 설정하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종목 설정하는 방법까지. 이거 가지고 가세요. 110만 원이 비싸요. 오케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데 110만 원 이게 비싸다? 오케이. 방법은요. 방법은 함께 하셔가지고 저 자료 다 달라고 그러세요. 다 드리라고 할 테니까.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옛날 분들까지 다 달라고 하면 힘드니까 불기둥 마스터, VIP 방, 또 다른 전문가분들, 다른 전문가분들 함께 하신 분들도 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다 드리라고 할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좌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상품이든 가입만 하시면은 연말이고 하니까 다 드리라고 할게요. 왼쪽에 화면 보시고 가입하시고 종목마저 이제 더 들여다보고 빨리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케이카 기준의 6,635억 시가총액이고요. 그 다음 범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쭉 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케이카 공구음원도 시가총액이 3,200억 깔짝 넘는 거예요. 이제 그죠? 1,000만 주 터지라는데 900만 주 터졌어. 어제 분명히 약속 드린 게 뭐예요? 시초가 대비해서 거래량이 터지면 시초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 7에서 10% 들어올릴 수 있다. 시가총액 작은 거는 7에서 10%, 시가총액 큰 거는 5에서 7%. 또 1,000만 주 그대로. 다시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이에요. 그리고 실리콘투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요. 실리콘투도 시가총액이. 그죠? 우리 제주은행.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여다봤던 게 뭐가 있어요? 휴마시스인데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양봉을 띄다가 개장 초에 살짝 양봉을 띄다가 살짝 훅 하고 깨져서 6%까지 내려갔어요. 프로그램의 물량까지 쏟아져 있고 거래만 수반된다면 얘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설정해서 대처하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일단은 변동성 종목을 한번 간추려 보자 이거예요. 휴마시스 여기서 보지 않겠다로 그냥 다시 빼버리고 미래나노텍 빼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하이드로 리튬이나 어반 리튬은 오픈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죠? 그리고 제주은행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잖아요.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미래나노텍 4,835억이고 이렇게 한 종목이 더 필요하네요. 저는 5종목을 좀 맞추는 편이라서 그렇게 해서 포스코 엠텍 대신에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종목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한번 봅시다. 같이 보시죠. 푸른저축은행, 인벤티지랩. 제가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너무 거래대금이 주고 있어서 키다리 스튜디오 700만 주, 이제 1000만 주의 기준을 한번 잡죠. 끼가 있어서 해도 자 키다리 스튜디오를 설정을 잡습니다. 소형주 기준에 됐죠? 이렇게 해서 키다리 스튜디오 절대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일 무조건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략 기준 잡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전략 기준. 그래서 요 종목군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설정을 잡아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 좀 늦은 시간이니까 이거 골뱅이 빼고 올려드릴게요.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기준 거래량에 대한 교육. 응? 그래서 요거를 올려드리고 동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동영상 링크를 좀 보셔야 되고 그 올려드리는 사이에 잠깐만 홈페이지 좀 보고 계시고 그래서 동영상 링크 부분은 각 게시판에 다 있어요. 사실 각 게시판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그 기준을 잡은 거죠. 이제 대형주 기준과 소형주에서도 변동성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근데 저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다 했는데 그 전에 저 종목에서 조금 전에 올려드린 종목에서 채팅방에 지금 올려드린 또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만 왜 못 사시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매매가 어려우시면은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들어오셔서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그 교육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이제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장중에 띵동 동영상 전략 제주은행 올라왔습니다. 빨리빨리 듣고 수익 내십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응? 그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익을 놓치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잠시만요. 아이고, 아까 영상을 유료 방에는 올려드렸는데 저기에는 안 올려드렸네. 그 영상을 잠시만요. 올려드릴게요. 야, 이걸 올려드려야죠. 올려놔 드렸어요. 그게 그냥 올려지네. 그냥. 아이고. 오케이.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 빨리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종목군들에 대해서 공략에 대한 부분은 그 여러분들 채팅방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채팅방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이벤트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이 부분만 딱 배우셔도 9시간짜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9시간 교육을 압축을 해서 이렇게 29분짜리인데 옷이 바뀌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옷이 바뀌죠.
지금 VVIP가 6 플러스 6에 3천만 원이었어요. 언제? 1년 전에 이거 올려드릴 때 작년 여름에 시장 어렵다고 여러분들께 할인을 해드린 거 할인. 그리고 이런데 오셔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교육 강좌도 여기 있잖아요. 이동평균선 그램브레 매매 법칙. 응?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야 이게 이쪽에 있었구나. 이 복사해서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게요. 또 소름 돋는다. 응? 우리나라의 증권 금융투자협회 있죠. 자격증 시험 보는 쪽 금융투자협회에서 그림을 저따구로 그려놨어요. 그려놓고 자격증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줍니다. 저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저 그램브레 매매 법칙 200일 선에서도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예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이거 모든 시중에 이게 금융투자협회의 교육 자료거든요. 이게 이 그림 자체 나오질 않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멈춰놓고 이게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향 추세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매도 신호잖아요. 급등을 하는데 주가가 꺾이면 매도하래. 정신 나간 거야?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평균선이 하향이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주가들을 올려주면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오겠지. 예? 말이 됩니까? 이게 뭐 말이야 막걸리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밑에 있어요? 말이 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이게? 근데 이거를 훔쳐다가 도서에 넣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도서라고 이거요 제가 지은 책이에요 하고 이런 거를 넣어놔요. 그래서 윤정두가 아예 얘기를 명확하게 해드리죠. 이거는 다 잘못된 그림입니다. 모든 인터넷 뒤지면 다 있다고로 돼 있어. 다 지들이 한 것처럼 다 잘못돼 있어. 금융투자협회에서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윤정두가 보여드리고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윤정두가. 그렇게 해서 이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자료예요. 교육 자료. 그 동영상 링크를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참조하세요. 예? 제대로 된 그림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지. 저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윤정두가 금융투자협회 교재, 자격증 교재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고쳐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권사 임직원분들 제가 교육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 결론적으로 요 변동성에 대한 기준점 있죠? 요 기준점. 이 종목군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내일 또 이제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제 분명히 올려드린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우연찮게 나왔다? 아니지. 2,500개 2,400개 종목에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어떤 거를요? 뭐 어떤 거야? 이런 거죠. 무료로 올려드렸잖아요. 제주은행을 어제 심야 시간에 교육 다 끝내고 끝내고가 아니죠. 00시 20분에 한참 진행 중일 때. 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제주은행 편입했을 거 아니에요. 어제는 오늘처럼 이렇게만 해드린 게 아니라 종목별로 설명을 해드렸어. 응? 제주은행에 설명을 해드렸다고. 그렇게 해서 상한가 이렇게 잡아 가셔야죠. 얘도 폭등했었죠. 얘네들은 빠졌는데 그러니까 기준점만 잡으면 돼요.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냐.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냐. 얘하고 얘뿐이 없어요. 5종목을 다 사라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 정도 공부하기 싫으면 안 돼. 그 공부하기 싫어도 수익 내고 싶으면은 농담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홈페이지 오셔서 가입하는 방법뿐이 더 있어요. 수익률 대 7번 우승한 사람하고 같이 움직여서 수익 내는 방법뿐이 없잖아. 쭉쭉쭉쭉쭉쭉쭉쭉. 아시겠죠? 종목 잡아서 올려놓는다.